저희가 사용했던 JSP를 쓰시려면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네이션 태그가 있어야 돼요. 태그에 대한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죠.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CSS나 자바스크립트 또는 이미지 업로드 뭐 이런 거를 쓰시려면 이제 그 서블리다이즈 컨텐츠 XML에서 저희가 그 여기 해당되는 것 중에서 .xml 말고 서블리 컨텐츠 XML에서 그 이쪽에 열어주셔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 컨텐츠 저희가 여기 리소시스 해당되는 부분을 좀 열어줘야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폴더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폴더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열어주셔야 이미지도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미지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다. 리소시스는 그냥 내비도록 하고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페이지 오브젝트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어디다가 만들 것이냐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는 그 톰캣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웹-rf 밑에 여기입니다. 밑에 그 lib 폴더를 만들고요. 폴더 뉴에서 lib 폴더를 만듭니다. lib 폴더 lib 폴더를 만들고 자르 파일을 여기다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인식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아니라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을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여기 이제 그 프로퍼티스 그 다음 빌드 패스를 이용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드 패스 이쪽에서 이제 해서 여기다 등록 add 자르스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이제 폼.xml에다가 여기 있는 걸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실 때에 이제 그 카페에 가보시면 카페에 보시면 폼.xml 이렇게 해서 쳐보시면 그 스프링에서 폼.xml에 대한 설정 파일들 뭐 이렇게 해서 이 설정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 위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폼.xml 통째로 올려놨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그 여러분들이 루트 컨텐츠 XML 서블리 컨텐츠 XML을 안 넣어놨네. 이런 어디다가 놔둔 거야 설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넣으시면 이제 좋다는 거죠. 넣어 놓으시면.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여기 없어가지고, 예. 폼.xml 여기 다른 졸업생이 올린 거 한 게 있네요. 이런 거 있으시고, 마이바티스 포함한 기초, 스프링 기초, AOP 추가도 있으시고, 예, 마이바티스 포함된, 이렇게 보시고, 그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폼.xml에서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그 다른 데 보시면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컨트롤 F 눌러볼까요? 눌러보시고 페이지 오브젝트 여기 있죠?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쓰실 때 여기 시스템 패스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내가 여기에 자르 파일이 여기에 있어요 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롬복 라이브러리를 쓰기 전에는 여기 이제 $프로젝트.base dir 하시면 내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그 폴더가 지정이 돼서 거기 있는 거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롬복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면 이게 해제가 됩니다. 프로젝트.base dir에 해당되는 요 프로퍼티 형식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얘네가 막아놔가지고요. 롬복 라이브러리를 별로 좋아하면서도 별로 좋아하지 싫어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오류가 나가지고 내가 시스템 패스에 해당되는 것을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걔를 프로퍼티로 아예 세팅을 해버렸어요.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절대 위치로 변경해서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프로젝트.base dir을 복사합니다. 나중에는 여기서부터 복사하세요. 복사를 쫙 한 다음에 지금 프로젝트 되는 부분을 여기다 바꿔치기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되고요. 폼.xml 이거 너무 많이 열려서 다 닫고 폼.xml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폼.xml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폼.xml 프로퍼티
에다가 프로퍼티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하려는 것은 요겁니다. 이렇게 쓰시는데 지금 이제 private.basedir입니다. 위치. 근데 지금 요거는 옛날에 썼던 컴퓨터의 위치라서요. 요거를 현재 위치로 꼭 바꿔서 써줘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 현재 그 워크스페이스의 프로젝트의 위치로 입력해준다. 그러니까 변경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오류납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탐색기 여시고 D 드라이브 밑에 내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 밑에 EX01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현재 기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본 위치입니다.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거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저는 D 드라이브 밑에 자기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 밑에 EX01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얘가 이제 프로젝트의 기본 위치라는 뜻이죠. 기본 위치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롬버 라이브러리를 쓴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을 안 해도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롬버 라이브러리를 쓰는 순간 이게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디펜던시를 한 개 더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 디펜던시에다가 여기 밑에 위에 있는 거 그냥 복사, 여기 그냥 카페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할까요?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 한 개 작성해 주시고요. 프로퍼티 어디다 써놨냐? 예, 이거 아닌데? 예, 여기네요. 이거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다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제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해서 찾아가 보시면, 페이지 처리하는 페이지 오브젝트가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다. 여기 디펜던시를 복사해 주세요. 페이지 처리를 위한 페이지 오브젝트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를 여기에다가 아무데나 붙여넣기, 밑으로, 맨 밑으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난데? 예, 등록해준다. 디펜던시. 네. 해주고, 페이지 처리하는 게 나오시고요. 이제 디펜던시가 한 개 추가가 되어 있고,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줄게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줄바꿈 되어 있는 거 다 지워주세요. 이 안에 특수 코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설치되거나 이럴 때는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써주시고요. 그룹 아이디는 com.웹장이고요. 그 util의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 자료 파일을 쓸 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버전은 2.5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 고쳤어요. 그게 고쳤고, 그 다음에 이제 스컵은 시스템에 있는 거고, 그 러버라이를 설치하면 오류가 난다. 해결 방법은 프로퍼티를 따로 등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거 베이스 DIR에 해당되는 요 프로퍼티 요거를 이제 따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 시스템 패스라고 해서 내 컴퓨터 내부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위치를 잡아줘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아래 src 메인 webpp web-f lib 폴더 안에다가 이거 만들어 놨죠. 자료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안 해 놓으시면 오류가 납니다.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페이지 오브젝트 자료는 여기저기 널려 있죠. 그래서 찾는 거죠. 워크스페이스 스프링 말고 이제 웹에 아무데나 가면 JDBC 뭐 이런 데 가시거나 뭐 서블릿 안에 그 src 밑에 메인 밑에 webp 밑에 web-f 밑에 lib 폴더에 보면 여기 있죠. 페이지 오브젝트. 다른 거는 이제 폼.xml이 maven.org 그 메이븐 레퍼토리에 가시면 다 있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는 제가 만든 거라서 없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복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다 붙여넣기 한다? 방금 전에 만들었던 lib 폴더 web-app 밑에 lib 폴더에다 붙여넣기를 좀 한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 위치에 있는 요 파일이 요건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요 파일을 이렇게 요건 겁니다. 그 프로젝트 베이스 dir이 현재 프로젝트고요. 그 프로퍼티로 작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src 메인 web-app 밑에 web-app lib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위치에 집어넣지 않으면 와르 파일을 만들면 얘가 사라져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lib 폴더에다가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lib 폴더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위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시면 얘가 이제 메이븐이 관리를 해줘서 메이븐 레퍼토리 라이브러리, 메이븐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곳에 이제 이게 보이게 돼요. 보이게 되면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메이븐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메이븐에 등록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뒤에서 밑에서 좀 실행해 줄래? 예,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OP 사이트 메시 있고 페이지 오브젝트 맨 끝에 있네요. 페이지부터 만들어서 지금 com.웹장의 util, 그래서 이제 artifact id util부터 맨 위에 있는 com.웹장이 그래픽 그룹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util부터 써져 있는 클래스 이름까지가 이거 클래스 이름까지가 이제 artifact id 이렇게 써가지고 artifact id를 썼고, 버전은 2.5 버전. 많이 고쳤죠. 이제 하면서 필요한 거에 의해서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베이스 DLR에 src 메인에 웹에 웹-안에 lib 폴더 안에 있다. 그래서 위치를 여기 lib 폴더에 안 넣어주시면, lib 폴더에 넣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얘는 이제 그 와르 파일 만들 때 포함이 돼요. 와르 만들 때 제외돼요. 네, 제외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없는 거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실행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라이브러리든 이제 lib 폴더에다 다 가져오게 돼 있어요. 다 가져와서 처리하게 된다. 얘를 요 위치에 꼭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이제 폴더 안에 넣지 않으면 와르 파일 만들 때 제외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돼요. 그럼 이제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되시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는 순간 저희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서 받을 때 페이지 오브젝트를 달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리스트 할 때 모델만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좀 달라고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띄어서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를 좀 주세요 라고 달라고 요청을 하면 얘가 줍니다. 예,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오브젝트 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만드시면 되겠죠. 그만 써주시고요. 이 페이지 오브젝트가 이제 JSP 있는 데까지 계속 가야 합니다. 이때 어노테이션 뭔가 만들어서 써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야 되거든요. 담아서 써야 돼서 그때 이제 그냥 JSP까지 보냅시다. 골뱅이 모델 뭐 있겠죠. 컨트롤 스페이스 모델 어트리뷰트 맞네요. 모델 어트리뷰트 이렇게 쓰시면 페이지 오브젝트로 해서 모델에 안 담더라도 얘가 JSP까지 그냥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실제적으로 성답을 찍어서 얘가 지금 찍어가지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꺼낼 거예요 라고 꼭 지정할 수 있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라고 지정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꺼낼 거예요 라고 지정을 해서 달러 중괄호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가능하시죠. 순서에 따라 만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쓰시고, 리스트에다가 저희가 서비스의 리스트 메소드 만들 때 이제 아무것도 안 받는 걸로 했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는 걸로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넘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소문자로 쓰셔야 되네요. 페이지 오브젝트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변수를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걸로 쓰시면 되고, 이러면 오리만 하죠. 오리라는 것을 이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는 걸로 고칩니다. 자,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는 걸로 좀 고쳐주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해주시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바꿨으니까 인터페이스를 창독받는 인프리먼스, 서비스의 인프리먼스 부분도 바꾸셔야 되죠. 여기서 저희가 여기 리스트에서 아무것도 안 받는 걸로 써져 있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퍼를 해서 얘기할 때 페이지 오브젝트를 전달을 하는 걸로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페이지 오브젝트에 전달하려 했더니 인터페이스에 또 오류가 있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여기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류가 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써가지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지금부터 이제 전달해서 페인 처리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야 되죠.
그 매퍼는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내용들은 이제 현재 없으시고요. 이렇게 쓰시고 그 서비스 인풀에서 서비스 인풀 구현을 할 때에 리스트에서 페이지 오브 템을 넘기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get total row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나오죠. 자, 저희가 이제 테스팅 하는데 오류나고 있는데요. 보드 매퍼 테스트 부분에서 이렇게 매퍼 테스팅 할 때 더블 클릭해 보시면 리스트를 지금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나고 있는데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페이지 오브젝트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꼬르 뉴에서 생성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뉴 하시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세요. 생성을 해서 쓰시면 컨트롤 꽉 누르고 생성자를 클릭하시면 생성할 때에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팅되어 있어야 될 거는 이쪽에 저희가 이 세팅에서 사용을 해서 집어넣어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페이지보다는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기본값은 페이지가 1페이지니까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가 계산이 돼야 돼요.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 스타트 로우하고 엔드 로우가 계산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안 돼 있으시니까 1페이지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를 11로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에 해당되는 것이 세터가 있는지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 게터는 있는데 세터가 안 들어가 있죠. 세터가 현재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 엔드 로우가 안 돼 있고요. 그 set total row를 세팅해서 이제 set total row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때 계산을 하도록 스타트 로우하고 엔드 로우가 이때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죠. 페이지는 1페이지고요. 페이지를 꺼내서 페이지만 거를 계산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소스를 좀 고쳐야 되겠네요. 기본값 1, 10, 스타트 로우 1, 그 다음에 엔드 로우 10 기본 생성자에서 이렇게 고쳐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는 계산이 되어 있는데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가 현재 들어가 있지 않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생성할 때 페이지, 퍼 페이지 넘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가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페이지하고 이런 걸 세팅해서 집어넣으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퍼 페이지 넘은 10이에요.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세팅을 하시고요. 요 가운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리스트에다가 자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서 테스팅하자. 페이지 오브젝트 테스팅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쿼리가 달라져야 되죠. 쿼리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를 세팅해서 이제 1, 10이라고 썼던 것 대신에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를 세팅해서 쓰셔야 됩니다. 어디에? XML에. 그래서 보드 XML 찾아갑니다. 여기 테스트 부분은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 생성할 때 1페이지고 퍼 페이지 넘이 10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스타트 로우 1, 엔드 로우는 10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세팅하도록 돼 있으시고 이제 보드 매퍼.xml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 1, 10이라고 써놨죠. 1, 10이라고 써놨던 것을 지우시고 샵 중괄호 열고 여기가 스타트 로우 스타트 로우 지금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로 get 스타트 로우를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엔드 로우죠. 샵 쓰시고 중괄호 열고 엔드 로우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검색도 처리할 수 있는데 아직 검색할 단계는 아니라서 일단은 스타트로하고 엔드로 페인 처리만 일단 하는 걸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계산이 잘 되도록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네. 그 페이지나 퍼 페이지 덤 검색 워드 뭐 키워드 이런 거는 자동으로 세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전부 다 자동으로 세팅되게 되어 있고 테스팅하는 것은 이제 여기 테스트에서 오류남 테스트 클래스에서 오류남 부분은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집어넣어가지고 테스팅하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얘가 테스트 부분은 테스트 클래스가 지금 잘 되는지 보려면 run as 사용해서 제가 run as 그 다음에 JUnit 테스트 해가지고 테스팅을 해보시면 리스트 부분이 오류 없이 잘 나와야 됩니다. 여기 리스트가 나왔는데 지금 스타트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게 넘어가면서 이 페이지 오브젝트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를 써가지고 페이지당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출력대에서 이제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되고 있으시고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1 and 10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됐습니다.
여기 스타트 로우가 1이고 엔드 로우가 10이라는 뜻이죠. 10. 이렇게 해서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이제 쓰기 위해서 XML은 이렇게 고친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샵 스타트 로우, 그 다음 샵 엔드 로우. 이건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서 써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에서부터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이때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쓰려면 전체 페이지 개수가 나와야 페이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et total row를 하셔야 돼요. set total row. 이제 안 돼 있죠. set total row라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매퍼 테스트, 매퍼 인터페이스, 보드 매퍼 인터페이스에 제가 리스트 할 때 받아낼 수 있는 여기 롱 타입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받을 수 있는 관계 만드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관계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턴 타입은 롱 타입이고요. 개수 그러니까 롱 타입이고 메소드 이름은 저희가 get total row, 전체 줄수를 받아낸다. 그리고 넘기는 건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셔야 돼요.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서 검색 때문에 이런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시는 거죠. 검색. 그러니까 지금 검색을 하지 않으니까 검색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안 만드시고 검색은 나중에 처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 한 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매퍼.xml을 만드는 거죠. 매퍼.xml 롱타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 밑으로 저희가 이제 셀렉트죠. 셀렉트 태그에 해당이 되고 셀렉트 태그 아이디는 이제 get total row 이거 메소드 이런 거 동일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result type 타입에 해당되는 건 롱 타입입니다. 롱 타입에 해당이 되고요. 검색하는 거는 셀렉트 쓰시고요. 셀렉트 카운트 전체 세는 거죠. 별표 from 별표 쓰시고 from 보드에서부터 전체 개수를 가져오자. 이게 조건에 해당되는 거 그 밑으로 조건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직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카운트를 세 가지고 가져오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 서비스에서 얘를 한번 호출해야 된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았으면 서비스 리스트에서 서비스에서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면 set total row가 있고, 이제 그 저희가 매퍼에 보시면 매퍼에 보시면 get total row라고 만들어놨다.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처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넘기고 한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JSP로 넘겨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어노테이션 붙여준 거죠. 요거는 테스팅이 잘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list.jsp에서 이제 데이터를 일단 먼저 찍어보는 거죠. list.jsp까지 얘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맨 뒤에다가 그냥 그 div 같은 거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안 만들어 주셔도 되고, 그냥 이제 div가 만들면 줄바꿈도 되고 좋으니까 div 만들고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한 개 출력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됐으면 이제 게시판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는 거죠. 해보시면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페이지가 1페이지고요. 퍼 페이지 넘버 1이고 스타트 로우 1이고요. 엔드 로우 10이고요. 그 스타트 페이지 1, 엔드 페이지 10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토탈 로우는 196개가 됩니다. 페이지는 뭐 20페이지까지 가겠네요. 가서 이제 이런 게 세팅되어 있다. 이런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아, 잘 되네요. 그러면 이제 태그 붙입니다. 이제 태그도 그 사용자 태그 만들었던 거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동화된 프로그램 그 태그 라이브러리를 태그에 사용자 태그를 선언해서 썼는데, 그 파일 탐색기에 보시면 예전에 프로젝트에 보시면 그 웹-inf 밑에 보면 태그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태그스 폴더. 얘를 복사하셔 가지고요. 웹-inf 밑에 붙이는 거죠. 저희가 똑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맨 아래쪽, 이거 좀 닫아야 되겠네. 너무 길어서. 웹-inf 밑에 찾은 다음에 웹-inf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셔서 태그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태그스에 해당되는 걸 만들었고, 이제 여기다 그 페이지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걸 썼어요. 쓰였고, list.jsp에 이렇게 div를 만들어서 썼던 거, 요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여기다 이제 태그를 쓰시는 거죠. 태그 라이브러리 등록해야 태그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태그 라이브러리 또 등록을 합니다. 꺽쇠별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쓰시고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페이지 내비게이션 페이지 내비게이션 쓰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태그 dir이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태그스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계속 눌러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됐으면 저장 하시고 이쪽에 이제 다시 밑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비게이션 태그가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꺽쇠 표시하시고 페이지 내비게이션 쓰시고 URL은 리스트 URL은 list.do입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는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시는데 블랭크 있으면 안 됩니다. 요 사이에 블랭크가 존재하면 이상한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썼던 걸 이렇게 쓰시고 얘는 단독 태그로 쓸 수 있으니까 맨 뒤에 슬래시 붙이면 깔끔하게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여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짧게 됐죠. 써주시고요. 되었으면 게시판에 해당되는 내용에 저희가 했던 내용 게시판에 했던 내용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페이지부터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 페이지하고 퍼페이지 넘버 데이터가 계속 넘어가죠. 이렇게 계속 넘어가서 계속 존재하는데 저희가 게시글에 갔다 오면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는 이유는 안 넘겨서 데이터를 넘겨서 사용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안 넘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글보기 할 때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 넘겨야 되고 삭제할 때 넘겨야 되고 글쓰기 하면 퍼페이지 넘버 넘겨야 되고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넘겨야 된다. 이런 소스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JSP 서블릿의 JSP 파일에 해당되는 게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제대로 동작이 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